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하십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입니다. 예, 이게 먼저 이 문제 먼저 짚어야겠습니다. 네. NLL 인근 해상 북한 쪽에서 40대 우리 남한의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받고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 참 말이 좀 끔찍한데요. 해상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이라 할 수 그렇고 화장을 당했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이제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한반도 종전 선언을 문제 삼고 있고요. 자, 이 사실이 대통령이 유엔 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들 보십니까? 예. 네, 이거 전형적인 부당한 정치 공세인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은 코로나 때문에 녹화 중계했습니다. 네네. 녹화를 했고, 이 15일 날 녹화돼 가지고 18일 날 유엔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한 수정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냥 보냈으니까.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문 대통령이 도발을 알고 예. 연설했다. 이 얘기는 전혀 아니죠. 정치적인 이 공세에 지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예, 전혀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면은 9월 20일 낮에 해경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2시 한쯤 돼가지고. 예. 그리고 바로 실종 수색을 했고, 그래서 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자산들을 동원해가지고 22일 밤에 돼가지고 이게 총격 사살 당했다라는 정황을 이제 파악을 했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밤 11시쯤 돼가지고 20일 밤 11시쯤 돼서 이제 국방장관에 보고됐고, 그리고 1시쯤 23일 이제 하루 넘기고 바로 몇 시간 뒤에 23일 새벽 1시 돼서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됐죠. 예. 또 23일 관계장관 회의하는 시간에 유엔에서 이 녹화 연설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길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대통령이 알고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고요. 이미 진행되는 과정을 쭉 진행할 수밖에 없고 유엔에서 우리가 이러니까 이거 바꾸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군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들이 있습니다. 예. 휴민트도 있고 영상 장비도 있고 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다 쫙 맞춰가지고 각각 하나씩 들어오는 정보들을 짜 맞추기듯이 하죠. 예. 그래서 다 정치를 해보니까 다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예. 이쪽 정보, 이쪽 정보, 이쪽 다 모아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니까 그렇게 된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건 북한의 이런 만행이죠. 전형적인 만행입니다. 예.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북이 어떤 형식이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은 아직까지 닦고 있습니다. 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예. 네. 자, 석연찮다, 이런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홍 교수도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문제는 유엔 연설이 후냐 아니면 전이냐 하는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고 이거는 따져보면 나오는 문제고 결과적으로 정부와 청와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란 말이에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후의 대책이 이 정부나 청와대나 대통령의 헌일이 있느냐.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저 북한의 통신문을 띄웠는데 답이 없다. 이 시간까지 그 소리만 지금 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또 저렇게 할 줄은 몰랐다. 지금 이 얘기가 답입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나는 이렇게 엄청난 상상 모드는 비극이 벌어졌다면은 대통령께서 전군에게 비상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메시지를 대통령이 한번 쫙 정리를 해줘야죠. 이러이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국민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나 전군은 빈틈없이 조금 더 이 국토 방위에
허점이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정도로 대통령이 메시지 전달을 하고 이 수습 방법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것이냐. 또 집권당이나 정부가 과연 이렇게 방치하고 그냥 시간 노릇만 이게 지금 유엔에서 하기 전에 했냐 안 했는데 유엔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연설문을 네. 이거 간접적으로 알아보니까 5시간 전이면 고칠 수 있대요. 5시간 전에요. 네네. 국제적인 뭐 관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연설문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렇다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녹화했기 때문에 못 고친다. 그건 좋습니다. 난 여기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이 갑판 위에 끌려가서 3시간에서 5시간을 방치하고 있을 때 우리 국군이나 해경이나 정부가 뭐 했느냐는 문제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조치했다면은 저는 이 기름을 붓고 불을 태우는 이런 상상 못할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무슨 일이냐. 이 경고방송을 했어야 됩니다. 네. 우리 측에서. 이 방송은 흔적이 아직까지 물어보니까 전혀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함대가 접근을 해야죠. 우리 공무원이 네.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 오는데 그냥 먼 데서 구경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찰기를 띄워야 됩니다. 이런 작동이 됐다면은 저는 죽음까지 가진 않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것이 저는 대통령이나 또 이 정부가 아직 미흡한 상태에서 북한의 답만 기다리며 지금까지 하늘만 보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네, 이게요. 예.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정부 자산을 다 취합해서 판단한 내용으로는 월북한 사실입니다. 월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총살을 하고 그리고 물속에서 화형을 할 거라고는 이 불태울 거라고는 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월북을 했는데도 총으로 가격에서 쏴주겠다라는 것도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죽은 사체를 또 불태웠다는 것 이건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지나친 이야기죠. 상식을 벗어난 이런 짓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이 NLL 북쪽입니다. 우리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걸 그냥 그러면 같이 대응을 해서 소총 사격을 하겠습니까? 포를 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키만 보고 있었다 그러는데 내용 그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경고방송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있는 거 같으니까 돌려보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바로 대북 첩보 자산들이 드러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군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군을 비상동원을 해가지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라 이런 이야기도 이것도 경우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판단 자체에서 일테면은 경고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어제 우리 국방위원회를 했습니다. 네. 밤늦게까지 국방위원회를 했는데 해보니까 내용들은 군이 약간 이 상황에 대한 안일한 판단이 같다는 느낌은 들지만은 그러나 NLL 밖에 있는 상황인데 북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습성이나 지금까지 태도로 보면은 북한을 월북을 했다. 얼마나 이것을 짜맞춰서 이 남한에 홍보를 하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했습니까? 이것도 코로나가 만약에 걸렸다면은 아마 얼마나 이걸 갖고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이렇게 형편없다. 이런 등의 홍보용으로 난 충분히 썼으리라고 보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같은 건물에서 공무원들이 입이 이제 조금씩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인용을 우리가 간단히 한다면은 그동안에 자기들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 해상에서 이 승선했었던 분들 코로나가 걸린 분이 없답니다. 네. 그러면 그것밖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쟤들이 총살해서 죽여놨고.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근무자들이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가끔 온도 그걸 재고 이렇게 한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려놓고
혼다 소리가 이제 코로나를 뭐 막기 위해서 이게 참 아니 그 우리 측이라는 게 북측이 그랬다는 얘기죠. 북측이. 예. 아니 그러니까 북측이 그랬다는 얘기를 우리가 그랬을 거라고 추측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걸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식을 벗어난 짓을 했기 때문에. 물론이지. 아니 그쪽에서 이제 방호복을 입고 접근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지네들은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던 것이다라고 변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우리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나 정부나 이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단혼 조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다한 것이 없이 북한의 통신이 안 오고 있다. 이것이 답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나는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는 정부의 도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난번 박광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발적이라고 해서 사과도 못 받아냈어요. 이거 지금 사과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사과하겠습니까? 우리 태세가 중요한 거지. 이 사과해라. 이거는 저는 면피용에 불과한 거고 우리 태세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이 난 가장 급선무고 그래서 국민에게 국군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국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는 이런 수습의 대응 방법이 지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안에서 우리가 이 한 가지 대단히 아쉽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군사 핫라인이었거든요. 이게 있었으면은 우리 국민이 넘어갔으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돌려보내달라. 뭐 이런 통신이 됐을 겁니다. 근데 북쪽이 일방적으로 지금 핫라인을 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핫라인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알게 되는데 9.19 군사 합의 조치가 다시 재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남북 평화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이라는 게 이번 사건에서 주는 일종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죠. 핫라인이 통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핫라인 문제도 뭐 많은 분들이 논쟁을 합니다마는 우리 당사자끼리 개통을 해서 필요할 때 전신 통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핫라인이 지금껏 우리가 필요할 때 연락한 적은 없어요. 저쪽에서 필요하면은 연락이 되고.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필요 없으면 끊고. 우리 일일이 다 보고를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수시로 통화를 했고. 보고를 어디까지 하는지는 몰라도. 그게 이제 핫라인이 지금은 단절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번에도 통화가 개통이 평상시처럼 돼 있었다면은 이 핫라인이라는 건 국가 간에 아주 중요한 라인 아닙니까? 있었다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일방적으로 북한이 핫라인을 끊은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끊어버리는데 이쪽에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흔들 답이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핫라인 이것도 좀 조정을 좀 하려면은 중립국이나 아니면 유엔 같은 어떤 국이 함께 이걸 운영하는 방법도 저는 조금 좀 점진적으로 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이제 핫라인이 끊길 정도로 지금 남북 관계가 좀 악화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사실은 또 그러면 앞으로 남북 관계가 뭐 당연히 더 악화일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홍 의원께서는 이를테면은 남북한 당사장만이 아니고 중립 쪽 유엔 쪽에서 일단 같이 할 수 있는 핫라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뭐 공동이라는 이름으로 국제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은 북한에서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이 만만한 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아마 이 핫라인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같은 핫라인은 뭐 북한이 끊으면 끊는 것이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을 보면서 북측이 지나치게 이 과도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아마 북측도 알 거예요. 국제 여론도 안 좋아질 것이고, 뭐, 이 물속에서 사살했다라든지, 그리고, 뭐, 불로 태워 없앴다라든지, 이건 국제 상식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건 당연히 북쪽이 사과를 하고, 우리가 그 상황을 잘 몰랐다, 죄송하다, 이렇게 나오면은 의외로 남북 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소지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쪽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해요. 어느 세계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 규탄 안 할 때가 없을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 갑과 박광자 씨 때 피살 때 박광자 씨요. 박광자 씨 그 사건이 났을 때 사과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북한에서 사과 없이 계속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남북 관계는 풀릴 수 있는 기회를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판단을 잘해야 될 것인 거예요. 네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관계를 좋은 쪽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한다면은 과감하게 사과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판단 착오다. 이렇게 된다면은 전혀 상황이 또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박완더씨 사례 때처럼 이렇게 그냥 사과 없이 갈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 서 의원 말씀대로 사과를 하면은 그래도 새로운 어떤 모멘트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과한다고 역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 있고 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걸 뭐 사과 한마디로다가 해결될 수는 없고 우리가 더 촘촘한 경계태세 그리고 국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전방과 후방의 이 전후방의 그 시스템이 좀 더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난 우선적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스템을 이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